끝까지 안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2017 대선 레이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가장 많은 공세를 받은 문재인 후보는 고마해라. 불쾌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제가 조폭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라며 부인했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소서 100장을 보내도 그게 다 돌아오는 현실에서 매우 좀 찜찜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지난번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지난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1위 주자다 보니까 검증의 그 칼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글씨를 변조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원서 접수 날인데 네. 12월 11일 날로 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11일인데 원서 기간 내에 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일을 한 줄 그어가지고 11월 4일로 고쳤다. 12월 4일로 고쳤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그럼 원본이냐라고 주장을 했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원본 맞다. 복사본 가지고 있다.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만해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 제기한 게 채용 공고 기간 단축이 노동부 그 지적으로 규정 위반이다. 이게 15일로 채용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사 규정 시행 규칙 조문에 보면은 시험 시행이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고 내용을 변동하거나 공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용정보원장이 2012년 10월 22일 날 나서 답변합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라는 내용 얘기를 해요. 네. 두 번째, 대학 졸업 예정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문구는 학력 증명서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못 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적을 받고 졸업 예정 증명서를 이후에 제출을 해요. 6일이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야 이거 필수 서류를 안 냈어? 그거 특혜 받은 거 아니야? 이후에 내라고 하니까 낸 거 아니야? 근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그 이후에 보완을 한 거죠. 저희가 아마 그 타진요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타블로에게 진실. 네, 타블로 진실을 요구한다 하는데 대학 교수가 우리 학교 학생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압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가 매수돼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해명을 해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데 싫더라도 그리고 1등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가 들어와요. 그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고 그리고 당시 이러이러하게 해명됐고 또 다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해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도로 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해서 정보원장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밑에 있을 때 노동비서관이었죠. 특수관계였다는 거. 아마 이 정도였다면 일단 모든 사람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왜 속성으로 공고 날짜와 동시에 원서 접수를 했느냐. 어느 집단에서나 어느 회사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공고를 한 후에 유예기간을 두고 왜 원서 접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즉시 했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무슨 회사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뭘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대부분 내부 인사들이 이제 냈지만은 14명을 이제 뽑는데 50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는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8명에 묘하게 또 문재인 후보 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 하죠. 문군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거 서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자소서라든가 이력서를 쓴 젊은이들이 사실 이제
쓰죠. 신경 쓰고 정말 메이크업까지 받고 없는 돈에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귀걸이를 한 사진을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양쪽에 귀걸이를 한 사진을 고용정보원 일반직 및 영구직에 그 이력서 사진을 쓸 수 있는 젊은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런가 하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진짜 의혹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날 그냥 뒀겠느냐라는 소명까지도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한 번이에요. 한 번은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고 2번째는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안은 확증도 안 되고요. 반증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러다가 이제 끝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놔두겠냐는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게 정치고요. 그게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가 빨리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을 한 번 좀 검증하는 와중에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 딱 던져진 거예요, 공이. 그러다 보면 또 역시 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일색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점점 더 저 후보는 뭐지? 네. 오리무중 속에서 또 선거를 하는 진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정치 한때 했던 사람으로서 자식 문제 얘기하는 거는 제일 싫어요. 아마 저는 문재인 후보 그래서 이해합니다. 뭐 나를 얼마든지 벗겨도 좋은데 왜 내 자식을 그러냐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깐깐하고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그럼요. 싶어요. 아니, 그런 그거를 자식은- 문 후보도 이해를 해야죠. 예를 들어 우리 자식 취업 못하는데 감수해야죠. 정말 쑥 취업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초창기에 그럴까? 이 문제가 아니요, 저도 불거졌을 그런 것 때 같아요. 2010년도에 우리 아들까지 다 조사 넘어갔다. 아들은 조사 못했어요. 왜 퇴직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걸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은 허위로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선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에서는 그만할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세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심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다음 해명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 부분 계속 해명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맡기면 국민들이 그걸 또 거기다 평가를 할 겁니다.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안철수 후보가 조폭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얻을 이익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문제를 삼으려면 당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당에서 그렇잖아요. 저기 그 지역 정당 가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최소한 당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오고리파 형님들 얼굴을 알아봤어야죠. 그런데 요즘은 조폭이 차단을 알기 옛날 싫어요. 조폭 틀려. 요즘은 네. 신세대 조폭은 이제 좋은 말로 엘리트 조폭입니다. 네. 기업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젊었을 때 조폭이 가담을 했다가 아직까지도 연결선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시행사도 해서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동네 렌터카 주인도 있고 카센터 주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뭐 50대 60대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정치권에서 사람들을 동원할 때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정치권 행사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또 왜 권력 옆에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좀 옛날 힘께나 썼던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야 이번에 우리 행사니까 좀 와라 하니까는 이제 과거에 전력이 있었던 분들이 왔을 수가 있고 그 중에는 경찰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봉도사님도 소문 듣자니까 네. 지역에서 어디 뭐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하거나 방송하실 때 그 어깨 넓으신 분들이 오신다는 설이 있던데요? 저는 부산 가거나 광주 이런 데 가면 보디가드들이 다 저기 국립선언 후배들. 내가 이 전과 가는 게 너무 다행인 게 제가 만약 그런 자리에서 제가 사진 찍으면 조폭 두목들이 다 와도 감옥에서 새겼나 보다. 저는 넘어가요 그냥 이게. 정당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요? 정당 그건 문화를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네, 뭡니까 있죠. 이게 지금? 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네.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있고 거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밑에 이제 조폭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조금 일각이 좀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라는 거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 문화가 정당의 이제 동원 능력과 관련된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청년 당원의 연령이 몇 세 이하인 줄 아십니까? 청년 몇 살 당원 정도 되나요?
45세입니다. 이번에 낮췄어요. 청년당원이에요. 청년당원이 네. 청년 45세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당 내에서는 없어. 한 정당에서 없어요. 45세 이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당을 50세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세에서 나 청년이다.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사실. 그럼요. 20, 30대가 많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20, 30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수의 보수 정당, 이 보수 정당은 민주당 같은 포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당원이 지금 어느 정당에 가면 미니멈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입니다. 예. 대개 60, 70대들이 정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젊은 층을 동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한국 정당의 지금 한계자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20, 30대가 모이는 정당이 하나 있어요. 뭐요? 미건스당이라고. 이게 뭐예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스.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공약 검증보다는 제일 쉬운 게 남에 올라간 사람 이제 끌어내리기인데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의 교수 채용 문제도 조금씩 이제 나왔어요. 아마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서울대 의대에 채용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도 그다음에 서울대에 되면서 패키지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서울대 측은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도 뭐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에 전혀 뭐 거르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충 다 알려진 얘기인데 뭐랄까 이거 역시 서울대 측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비슷하게 인정은 한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부인도 함께 채용을 우리가 고려하게 됐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외국에서도 어떤 교수가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저 하와이로 간다 하면은 우리 부인도 같이 채용을 해달라 이런 그 경우에 조건을 후보 걸죠.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교수고 이 경우는 대선 후보고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또 문제가 하나 되는 뭐냐면 거겠죠. 그거는 이제 거주지를 완전히 옮길 때 한해서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 직을 받아들이면 부부가 그러니까. 별거 생활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후보 자신이 요구했다 그런 조건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부인이 패키지를 갔어. 그럼 부인의 이력 검증은 했냐는 거예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그 안철수 측에서 서울대 측에다 공식 요청을 하고 어떻게 우리 부인에 대해서 이력서 검증을 했는지 그걸 좀 밝혀줘라. 근데 만약 지금 아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후보가 직접 요청을 해서 별 검증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 또한 그냥 넘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네거티브가 선거 끝날 때까지 결론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이제 대응하는 방법,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진실된가. 네, 저는 정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태도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처신을. 그렇죠. 과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 아버지의 뭐 좌익이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라고 내가 부인을 버리겠습니까? 한마디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게 그거 다 오히려 정리가 플러스가 됐죠. 됐던 건 다 정리됐던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끝까지 안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2017 대선 레이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가장 많은 공세를 받은 문재인 후보는 고마해라. 불쾌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제가 조폭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라며 부인했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소서 100장을 보내도 그게 다 돌아오는 현실에서 매우 좀 찜찜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지난번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지난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1위 주자다 보니까 검증의 그 칼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글씨를 변주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용정보원장이 2012년 10월 22일 날 나서 답변합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라는 내용 얘기를 해요. 네. 두 번째, 대학 졸업 예정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문구는 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 못 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적을 받고 졸업 예정 증명서를 이후에 제출을 해요. 6일이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야 이거 필수 서류를 안 냈어? 그거 특혜 받은 거 아니야? 이후에 내라고 하니까 낸 거 아니야? 근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그 이후에 보완을 한 거죠.
저희가 아마 그 타진요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타블로에게 진짜. 예, 타블로 진실을 요구한다 하는데 대학 교수가 우리 학교 학생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합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가 매수돼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해명을 해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데 싫더라도 그리고 1등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가 들어와요. 그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고 그리고 당시 이러이러하게 해명됐고 또 다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해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도로 난 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런데 이제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해서 정보원장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밑에 있을 때 노동비서관이었죠. 특수관계인 거죠. 특수관계였다는 거. 아마 이 정도였다면 일단 모든 사람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왜 속성으로 공고 날짜와 동시에 원서 접수를 했느냐. 어느 집단에서나 어느 회사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공고를 한 후에 유예기간을 두고 왜 원서 접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즉시했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무슨 회사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뭘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대부분 내부 인사들이 이제 냈지만은 14명을 이제 뽑는데 50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는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8명에 묘하게 또 문재인 후보 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 하죠. 문군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거 서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자소서라든가 이력서를 쓴 젊은이들이 사실 신경 많이 이제 쓰죠. 신경 쓰고 정말 메이크업까지 받고 없는 돈에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귀걸이를 한 사진을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양쪽에 귀걸이를 한 사진을 고용정보원 일반직 및 영구직에 그 이력서 사진을 쓸 수 있는 젊은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런가 하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진짜 의혹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날 그냥 뒀겠느냐라는 소명까지도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1번이에요. 1번은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12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원서 접수 날인데 네. 12월 11일 날로 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11일인데 원서 기간 내에 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일을 한 줄 그어가지고 11월 4일로 고쳤다. 12월 4일 고쳤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그럼 원본이냐라고 주장을 했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원본 맞다. 복사본 가지고 있다.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만해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 제기한 게 채용 공고 기간 단축이 노동부 그 지적으로 규정 위반이다. 이게 15일로 채용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사 규정 시행 규칙 조문에 보면은 시험 시행이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고 내용을 변동하거나 공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들어서